오늘 우리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힘, 바로 중력을 탐험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별과 은하가 제자리를 지키는 이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중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얼마나 센지, 빛이나 시간에도 영향을 줄까요? 또 중력이 없으면 우리와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 뉴턴이 사과로 깨달은 중력의 법칙부터 아인슈타인이 밝힌 시공간의 비밀, 그리고 2025년 최신 중력파 연구까지 여러분의 예상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드립니다. 중력이 우주를 어떻게 묶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가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중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입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달이 지구를 돌고 태양계가 유지되는 건 모두 중력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1687년 이를 만류인력이라고 정의하며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땅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1915년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을 새롭게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하고 물체가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태양이 시공간을 구부려 지구가 궤도를 그리며 돕니다. 중력은 약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강해지고 무한히 멀리 작용합니다. 2025년 기준 중력파는 아인슈타인 이론을 증명하며 블랙홀 충돌로 시공간이 흔들리는 것을 잡았습니다. 중력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자면 중력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자 시공간을 휘게 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력은 우주를 묶는 보이지 않는 실로 별, 은하,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모든 것이 흩어져 지구도 태양계도 유지 못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력은 우주의 설계자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시킵니다. 다음은 중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력은 질량과 에너지로부터 생깁니다. 뉴턴은 무거운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중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엄청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땅에 붙잡아 놓습니다. 지구는 엄청 크고 무거운 공인데 그 무게가 5자 9720회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보다 작은 공이지만 그 무게는 734회 2000경 킬로그램입니다. 이 둘은 38만 44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숫자로 쓰면 1에 9820경 뉴턴이나 됩니다. 무거운 물건이 가까이 있으면 더 세게 끌어당기고 멀리 있으면 약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더 멋지게 설명하는데 그는 우주를 커다란 고무천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무거운 물건, 예를 들어 태양이 그 고무천 위에 올라가면 천이 쑥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그 구부러진 천을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초속 29.8km로 도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구부러짐이 약해져서 힘이 덜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력은 우주가 처음 시작된 빅뱅, 즉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부터 있었습니다. 빅뱅이 터지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43 제곱초 만에 중력이 다른 힘들과 따로 떨어져 나왔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때 중력을 만드는 아주 작은 입자, 이름하여 그래비톤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중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물체, 예를 들어 블랙홀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주의 고무천이 흔들려서 중력파가 생깁니다. 이 파동은 빛처럼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과학자들은 리고 버거라는 커다란 기계로 중력파를 잡아서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지구로부터 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쾅 하고 부딪혔는데 그때 생긴 중력파를 2025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중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암흑물질입니다.
이건 우주 질량의 27%를 차지하는데 중력을 만들어서 은하가 빙글빙글 돌게 해줍니다. 우리 은하가 초속 220km로 도는 것도 바로 이 암흑물질 덕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하, 예를 들어 IC11021은 태양보다 1,000조 배나 무겁지만 그 중력의 90%가 암흑물질에서 옵니다. 그리고 태양계 안에서 태양은 중력의 99.8%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강한 힘, 약한 힘,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다른 힘들은 가까이에서만 세지만 중력은 멀리 있어도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질량이 없어도 중력이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생깁니다. 빛은 질량이 0인데도 에너지가 있어서 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 덕분에 에너지가 있으면 중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이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살짝 휘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중력은 질량과 에너지가 우주의 고무천, 즉 시공간을 구부리면서 생기는 힘입니다. 빅뱅 때부터 시작되어 태양계, 은하,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땅에 붙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은하가 빙글빙글 도는 것도 다 중력 덕분입니다. 중력은 우주의 모든 것에서 태어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신기한 힘입니다. 다음은 중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력은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그리게 하며 우주를 움직입니다. 뉴턴의 법칙으로는 두 물체 간 힘은 질량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약 70kg의 사람은 중력 가속도로 약 686N의 힘을 느끼고 이는 지구 질량과 반지름에서 옵니다. 태양이 시공간을 접시처럼 휘게 하면 지구는 그 경사를 따라 공전합니다. 중력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만들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력은 거리와 질량에 따라 세기가 달라집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깝지만 질량이 작아 중력이 약하고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질량이 커서 지구를 묶습니다. 암흑물질은 별빛을 굴절시켜 은하단을 묶고 암흑에너지는 중력을 밀어내며 우주를 팽창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별을 초속 1000km로 돌게 합니다. 중력은 약하지만 큰 질량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중력은 조석을 일으켜 바다를 1m씩 들썩이고 블랙홀 근처로는 시간까지 늦춥니다. 2024년 연구는 중력파로 블랙홀 질량을 측정하며 아인슈타인 예측을 입증했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질량으로 시공간을 휘게 하여 물체를 끌거나 돌게 하고 파동으로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력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력은 물체의 무게, 즉 질량과 거리에 따라 세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힘입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또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게 작용합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물체가 초속 9.8m로 떨어집니다. 달은 질량이 지구의 81분의 1로 지구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중력도 훨씬 약해집니다. 그래서 달에 가면 깡충깡충 뛸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태양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를 초속 29.8km로 돌게 할 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력이 우주에서 엄청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4가지 기본 힘인 강한 힘, 약한 힘,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 중에서 중력이 제일 약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책을 드는 힘, 즉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무려 10의 36제곱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엄청 커지면 중력이 무시무시해집니다. 블랙홀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 10개 무게를 작은 반지름 30km에 우겨 넣으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세집니다. 또는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 되는 블랙홀은 백광년 밖에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 끌어당길 정도입니다. 다음은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주와 일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구 중력이 사라지면 사람과 물체는 즉시 떠오르고 대기가 우주로 흩어집니다. 바다는 조석이 없어지고 하루 만에 산소가 없어 생명체가 질식합니다. 태양계도 붕괴합니다.
태양의 중력이 없으면 지구는 공전을 멈추고 직선으로 날아가며 1년 뒤 9만 광년 밖으로 떠납니다. 달은 지구 곁을 떠나고 태양계의 행성은 흩어져서 성운으로 돌아갑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하는 암흑물질 중력으로 묶여 있지만 중력이 없으면 별들이 분산되고 은하단들도 해체됩니다. 또한 우주 초기에 중력이 없었다면 물질이 뭉치지 못해서 별과 은하가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론 걷기나 물을 마시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몸속 혈액이 떠서 심장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 우주정거장에서 뼈가 약해지는 것처럼 중력 0은 생명을 끝장냅니다. 결론적으로 중력이 없으면 지구는 붕괴하고 태양계와 은하는 흩어지며 생명과 우주구조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중력은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그 세기와 영향을 파악하는 과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뉴턴의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추 1kg을 떨어뜨리면 1초에 9.8m 내려가고 힘은 9.8N으로 계산됩니다. 1665년 아이작 뉴턴은 사과 낙하로 이를 깨달았고 1798년 영국의 물리학자 헨리 캐번디시는 비틀림 저울을 만들어 중력 상수를 처음 측정했습니다. 이 실험은 납구체 0.73kg과 158kg 간 힘을 1m 거리에서 잡아 지구 질량을 구했습니다. 현대에는 중력계가 쓰입니다. 스프링이나 레이저로 초당 10의 -9제곱미터 변화를 감지하며 지구 중력 변동을 측정합니다. 우주에서는 행성 간 거리와 속도로 중력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달 중력은 달의 공전으로 태양 질량을 추정합니다. 즉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과 지구가 달에 미치는 중력을 통해 태양의 질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중력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주제를 확 바꾸어 초은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개 미만의 은하가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며 무수히 많은 별들을 거느린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예상되는 초은하단의 수는 약 1000만 개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하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초은하단과는 달리 은하와 이를 이루는 별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결집되어 있죠. 먼저 셰플리 초은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셰플리 초은하단은 셰플리 밀집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 밀집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력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대신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구의 남쪽에서 관측 가능한 센타우루스 자리에 은하가 과도하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셰플리 초은하단이 같은 적도 좌표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1932년 이 초은하단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센타우루스 자리에 은하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성간구름을 발견하였고 이후 1989년에 재발견되면서 처음 발견한 할로 셰플리의 이름을 따서 셰플리 초은하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셰플리 초은하단은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전자기 복사를 기준으로 우리 은하를 포함한 국부 은하군에 매우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에 위치한 몇몇 은하들이 셰플리 초은하단과 가까운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현상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히페리온 원시 초은하단입니다. 히페리온 원시 초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11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 은하 질량의 약 500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히페리온 원시 초은하단을 관측하면 우주 나이의 약 20% 시점에서의 초은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발견된 이 거대한 우주 구조물 속에 초기 우주에서의 암흑물질을 관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의 탄생 등 다양한 우주 이론을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